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1장 선물시장과 거래 전략에 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파생 상품의 태동과 성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겁니다. 보기 1번 보니까 킹스턴 체제가 무너지면서 파생 상품 시장이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1번이 이제 틀리게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브렌튼 우주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1944년도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국의 브렌튼 우주에 모여가지고요. 전 세계 국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합국이죠. 예, 연합국 그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개편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고정환율 제도이고요. 이 고정환율 제도는요. 미국 달러하고 그다음에 각국 통화 간에 이제 환율을 정해 놓고 교환을 하자. 그다음에 미 그 금과의 어떤 교환은 미국 달러만 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을 갖다가 교환할 때는 미국 달러하고만 이제 교환이 가능하게끔 이제 만든 체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년도 그다음에 60년대 말 정도 되자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역에서도 이제 적자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즉 쌍둥이 적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를 갖다가 평가절하시킵니다. 자, 그럼 평가절하를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고정환율 제도를 갖다가 그 무너뜨린 거죠. 즉 브렌튼 우드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로 이제 나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어, 중남미 그 킹스턴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변동환율 제도로 가자라고 이제 협의를 한 것이 바로 이제 킹스턴 체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 제도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환율이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통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킹스턴 체제가 나오면서 혹은 브렌튼 우드 체제가 무너지면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 시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 세계 최초의 선물 시장은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이다. 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카고는 어디냐면요. 미국의 그 오데오, 예, 오데오 근처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큰 호수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곡물이 잘 재배가 된 거죠. 그래서 시카고에서는요 이런 곡물들을 갖다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소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곡물에 관한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3번. 미국은 70년대 쪽 금태한 정지 선언하였다. 예, 여기 보시면 미국 달러만 금과의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이게 바로 이제 금태한 정지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미국은 1970년대 초 미국 달러의 평가 절하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를 계기로 변동환율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달러화가 평가절하되고 그다음에 변동환율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입과 선물 매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일단 선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산다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롱 포지션. 뭐뭇을 기대하는 어떤 위치다 뭐 이런 뜻인데 결국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에 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100원이라면 지금 100원에 계약을 하고 미래의 일정 시점에 내가 100원에 사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선물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앞으로 오르리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상승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격인 100원에
미래에 내가 100원에 주고 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미래 가서 보니까 100원짜리가 15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150원짜리를 1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매도라고 하는 걸 볼게요. 선물 매도는 영어로는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 즉 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에 팔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100원의 가격으로 미래에 100원에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하락한다라고 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100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한 달 후에 가서 보니까 이 가격이 5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50원짜리를 100원에 팔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가격이 올라가리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실제로 올라가면 이익이 나는 겁니다. 선물 매도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떨어지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수출업자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풋 매수, 콜 매수 이런 게 나오네요. 이건 이제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문제가 선물과 관련된 문제들에 끼어서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옵션 즉 12장에서 이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거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주가지수 선물 거래 대상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이 주가지수 선물 지수가 아닙니다. 주가지수 선물을 거래하기 위한 대상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 지수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코스피 200이 오를 것 같으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하고 코스피 200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형의 기초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가 영합 게임이다라고 했는데 영합 게임 이제 영어로는 이제 제로섬이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선물을 내가 매입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선물 매입을 한다면 상대방 거래자는 반드시 선물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매입하면 상대방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매입을 내가 100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선물 매도를 또 10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합하게 되면 결국은 0이 돼 버리는, 그래서 제로섬이라고 하고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갖다 영합이라고 합니다. 제로섬이니까. 그래서 선물 거래는 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양방향 거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물을 매입했다면 상대방은 매도를 하니까 결국은 매입과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거 우리는 양방향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현물 결제이다. 현물 결제 아니죠. 그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주가지수의 대상이 되는 주가지 선물 거래 대상이 되는 코스피 200은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외화가 있잖아요. 외환. 그 다음에 금리 선물 같은 것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주가지수 선물은요, 예,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4번이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